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름이 박형중입니다. 예, 어, 강의, 경영학 강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CPA 1차 과목 경영학, 그 다음에 가맹거래사 쪽 공사공단 경영학 등등을 강의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군무원 시험에서 그 2017년도부터 그 경영학이 군수 쪽의 시험 과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1회 시험, 1회 시험은 굉장히 평이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뭐 과거에 공인중개사라든가 뭐 이런 시험들도 다 마찬가지고, 가맹거래사 같은 경우에도 가맹거래 상담사라고 해서 그 시험 1회 때도 좀 쉬웠었습니다. 하여튼 그 1회 시험은 좀 쉬웠었고, 올해 이제 2018년도에 8월 11일 날 또 2회 시험을 봤었죠. 근데 2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좀 비교적 평이한 문제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경영학 시험이 이제 1회, 2회, 내년이면 이제 3회가 되는데, 3회가 되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군무원이라는 그 특성상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경영학이 국내에서 시험 과목으로 돼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험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런 자격증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이 공인회계사입니다. 이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40문제 경영학이 출제가 되고, 또 회계학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이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인데, 보통 한 문제 뭐 어렵게 시험이 나오면 한 문제가 한 10대줄씩 됩니다. 이것도 1분에 한 문제 푸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런 하여튼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좀 어려운 시험이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을 60점 이상 맞을 정도 수준이 되면 웬만한 시험 90점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더 깊게 하려고 하면 공인회계사 기출문제를 일단 풀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인회계사 기출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다면, 다 풀고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군무원 시험은 9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무원 시험과 좀 비슷한 수준의 시험들이 있는 게 약간 좀 난이도가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이제 경영지도사 시험이 있습니다. 경영지도사. 이 경영지도사 시험의 경영학도 기출 문제들을 쭉 한번 보면 꽤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군무원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또 그 가맹거래사 같은 경우도 경영학 시험이 수준이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는 회계가 빠져 있고, 가맹거래사는 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군무원 시험과는 가맹거래사 시험이 조금 더 가깝고요. 군무원 시험하고 좀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국내에서 찾아보라고 한다면 공인노무사에도 경영학 시험이 2010년도부터 채택이 돼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떤 시험들 보면 공인노무사 시험이 아무래도 군무원 시험하고 제일 가깝고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문제 수준도 군무원 시험보다 약간 높은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영학이 포함된 시험들 중에서 이제 7급 시험에 경영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 뭐 당연히 1회, 2회 기출 문제들은 풀어보고 어떤 출제 경향을 분석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경영학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들, 이런 어떤 시험들,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기출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이런 기출 문제에 근거해서 시험을 공부해 나간다면
어렵지 않은 뭐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100점이라고는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광범위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아주 특화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다. 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문제 중에서 그 다각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각화 범위의 경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학을 뭐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받고 경영학을 계속 공부를 한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계속 하는 경우에도 그런 문제들은 쉽게 볼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 보통 이제 출제 교수들이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한 3분 정도 들어갑니다. 3명 정도 들어가 가지고 그 3명이 문제를 구성을 보통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시험에 대해서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군무원 시험은 일단 1회 시험, 2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경영학이 뭐냐부터 이제 얘기를 한다면 경영학이 뭐냐는 나중에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일단 경영학은 크게 경영학은 독일 경영학하고 미국 경영학이 있습니다. 이 독일 경영학에 이제 일본의 경영학이 이제 포함 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대학에는 상학과라고 있었습니다. 상학. 그것이 이제 일본의 경영학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경영학이 도입되면서 이 경영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국내에서 대학의 학과가 만들어진 거는 1955년에 고대에서 고대 경영학과가 만들어지면서 경영학이라는 이름을 처음 썼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경영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국내 이제 경영학과 이런 경영학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미국 경영학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5년도 정도부터 2018년도니까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한 70 몇 년밖에 안 됐다고 보죠. 그래서 일단 그럼 미국 경영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미국 경영학은 경영관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경영관리학.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 내부에서 전공을 쭉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석사나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각 전공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각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크게 보면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경영학 총론 차원을 이제 우리가 보통 원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원론 파트가 하나 있고요. 이제 강론이라고 해서 나오는 파트가 쭉 있습니다. 그 강론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마케팅이 있습니다. 마케팅. 편의상 마케팅에 경영 전략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포함 마케팅. 그리고 이제 인사 관리라고 보통 부르는데 인사 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리 파트에는 이제 조직 행위론까지 포함해서 인사 조직 전공이 있습니다. 인사 조직. 그리고 이제 보통 또 생산 관리 해가지고 생산 관리, 생산에 이제 보통 경영 정보 시스템에서 MIS라고 부르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그래서 MIS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파트가 있습니다. 재무 관리. 이 재무 관리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과목의 주관식으로 재무관리 한 과목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차 과목에도 40문제에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이상이 재무관리 문제가 나옵니다. 이 재무관리 문제가 어려우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떨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재무관리가 난해합니다. 그런데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재무가 살짝 난해하고요. 가맹거래사는 조금 뭐 그런 정도, 노무사는 비교적 이제 쉽고요. 7급도 재무 쪽은 쉽습니다.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재무 쪽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은데
아주 기초적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 쪽을 이제 군무원 시험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재무 쪽 문제가 이제 깊어지면 시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재무는 뭐 10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약간 겉핥기식으로 사실 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회계가 들어갑니다. 회계. 이 회계도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나오게 되면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 1차 과목에 회계학이 있고요. 2차 과목에도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은 이 회계에 특화시킨 시험이고요.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회계 시험이 있죠. 9급 시험에도 회계가 있습니다. 9급 시험에도. 근데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에 7급만 써놨지만 9급의 회계학 시험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군무원 시험에서는 회계 파트가 17년도, 18년도 약 한 4문제 수준 정도 나왔었습니다. 요게. 그래서 하여튼 회계 파트는 아주 기초적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문제들은 그냥 우리가 회계라고 얘기할 때는 이 차변 대변들을 얘기하는데 차변 대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간단하게 저쪽 문제, 저쪽에 있는 기출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우리가 이쪽에 보면 부, 자, 수, 자, 비 이거 이제 보통 이렇게 부자의 손이 자비롭다. 부자의 손이 자비로우면 아주 좋은 나라가 되겠죠. 이게 이제 부자수 자비인데 이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재무상태표고요. 수익하고 비용이 이제 나오는 게 손익계산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에서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네모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저쪽 시험에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회계를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회계 이론들이 좀 있는데 회계 이론들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회계 정보의 어떤 질적 특성.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목의 피적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앞글자 같은 경우를 이제 따서 외웁니다. 목적적가성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 그냥 시험 문제 형태로 그 다음에 신검, 표중 이런 식으로 신뢰성에는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이 있다. 요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군무원 시험에 이런 문제가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죠. 앞대가리 따서 외울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계도 시험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이 조금만 더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회계의 개정 과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의 항목들 중에 부채의 항목들 중에 자본의 항목들 중에 예를 들어서 자본의 항목에는 이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크게는 이렇게 이제 있고요. 또 이 세부 항목들의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이 있다든가, 뭐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뭐 등등이 있다라든가, 이익잉여금에는 뭐 기업발전 적립금이라든가,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 뭐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든가, 각종 적립금 형태의 것들도 다 이익잉여금에 보통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과목명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회계는. 그래서 회계는 일단은 대차주조표, 손익계산서 있는 항목들은 쭉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대차주조표, 손익계산서 있는 항목들을 쭉 한번 하고 그 항목들이 어디에 구성되는 거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부채 중에서도 고정부채인지 뭐 유동부채인지 고정부채인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회계나 재무는 다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이것도 생산 MIS에도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계량 경영을 집어넣습니다. 계량 경영. 계량 경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선형계획법이라든가 할당 뭐 수송 문제라든가 퍼트 CPM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아주 쉬워지고요.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공인회계사 시험 지난 한 10년간 문제를 보면 계량 경영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나머지 외에서도 일부 계량 경영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 경영이 나오게 되면 약간 좀 까다롭다. 뭐 생산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계산 문제들은 비교적 좀 쉬운 계산 문제들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생산 관리 같은 경우가 17년도에 한 3문제 정도, MIS가 1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 요 어떤 문제들은 한 3-4문제 수준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이제 지금 18년도 시험에서는 요게 이제 한두 문제로 줄어버렸죠. 그래서 요 파트가 1차 시험, 그러니까 1회 시험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왔지만 아주 평이한 문제들이 나왔었다. 재무 문제들도 사실은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18년도 문제에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주 기초적 문제죠. 아주 기초적 문제를 이걸 재무 문제냐 회계 문제냐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쉬운 매출원가와 관련된 원가율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회계도 크게는 이제 재무, 원가, 재무회계, 원가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세무는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재무하고 원가 중에서 원가 문제들 중에 한 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17년도에는 4문제, 18년도에도 4문제 나왔었는데 이 원가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2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가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CVP, 코스트 발륨 프라핏 분석 해가지고 원가 이익 조업도 분석,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간단한 문제, 뭐 시험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 정도 이런 거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 문제도 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과거에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공인 노무사 시험이나 이런 데들 한번 보시면 7급 시험이나 이런 데들 한번 보시면 회계 문제 수준 그 정도에서 맞춰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7급도 이제 회계학이 따로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수준은 고수준은 아니고 경영학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일부 문제들, 노무사 수준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경영학 총론에서도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학 총론 문제에서는 17년도에 한 3문제, 18년도에 1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경영학 총론 강론은 이제 경영학 중에서 경영자란 무엇인가, 경영자의 역할이란 것이 무엇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떠한 것인가, 뭐 등등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기업 어떤 집중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나오는 편이고요. 마케팅 쪽에서는 이제 전략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 전략이 이제 포함이 되면 최근엔 전략 같은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문제들은 비교적 좀 쉽지만 전략이 이제 복잡화되고 최근 이론들을 많이 반영하게 되면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마케팅에서는 뭐 우리가 시장 세분화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4P에 해당하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플레이 뭐 제품, 가격, 프라이스, 경로랑 이제 보통 이제 유통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촉진 이렇게 4가지. 그래서 4P
라고 얘기하는 이런 4P에 대한 4P를 이제 혼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다음에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해가지고 4P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도 또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뭐 나오는데 어떤 소비자에 대한 어떤 태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관여 문제가 이제 또 한번 고관여, 저관여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요. 하여튼 마케팅이 조금 복잡해지면 아마 마케팅에서 좀 시험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뭐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면도기 가지고 면도날을 이제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은 비싸게, 이게 이제 종속제품 가격 결정 정책인데 가격과 관련된 정책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나왔었냐면 뭐 노무사 시험 같은 데는 뭘로 나왔었냐면 프린터기는 싸죠. 그런데 뭐가 비쌉니까? 토너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똑같은 문제 형태죠. 그런 간단한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을 약간 응용하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 문제는 지금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포함해서 7문제, 17년도에 18년도에는 한 10문제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 전체 문제는 25문제인지 아시죠? 25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마케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시험 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인사조직 파트인데, 인사조직 파트는 사실은 이제 그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직원의 어떤 뭐 채용이라든가 뭐 등등, 그 다음에 급여에 대한 급여 성과급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것들이 복리후생 등등이 이제 나오는데, 인사 쪽 문제도 뭐 중요하지만 조직행위론이 더 시험에서는 보통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이라든가 리더십 이론 쪽이 문제들이 보통 이제 단골 손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동기부여 이론, 리더십 이론 쪽. 이게 이제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5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문제 정도가 인사조직 파트에서 나왔었습니다. 뭐 사실 17년도 문제로 본다면 마케팅하고 인사조직 쪽이 12문제 정도인데 18년도에는 18문제 정도거든요. 25문제 중에. 그래서 마케팅 인사조직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이제 아마 출제 교수 성향일 겁니다. 출제 교수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대학들마다 경영학과에 이런 전공별로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 뭐 주요 대학들은 뭐 마케팅 교수 한 뭐 7, 8명, 근 뭐 5명에서 10명 사이들입니다. 각 전공별로. 인사조직도 뭐 5명에서 10명 사이. 생산 MIS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도 뭐 한 5명 이상 될 겁니다. 재무 쪽도 5명. 회계 쪽도 한 5명,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교수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파트별로 자기가 출제 교수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다른 파트는 잘 못 내요. 그러니까 자기 파트에서 약간 쉬운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보통 낸다 이거죠. 그게 이제 저 앞에 있는 시험들 같은 경우에 뭐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숙식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아주 뭐 지문도 길고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죠. 3분씩 들어갑니다. 보통 회계사도 3사람.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박사를 하면서 제 후배들이 이제 주요 대학의 교수 있는 친구들이 공인회계사 뭐 출제 교수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뭐 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서. 그러냐.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근데 문제 이제 내는 것들을 보면 먼저 자기들 문제를 아주 독창적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객관식 문제 저도 그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것들 각 대학에 있는 고시반에서 40문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만들어 줍니다.
뭐 이제 뭐 당연히 공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면은 그런 모의고사를 이제 쭉 시험을 자기들이 봅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를 이제 볼 때도 한 문제 만들어내려고 하면 낑낑 싸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던 문제들 지문들을 주로 따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 기출 문제들을 보면 지문이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만 바꿔주는, 그리고 살짝 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과거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일단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문제에서 또 이렇게 지문에 있는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군무원 시험에 과거 기출 문제들 중에 지문으로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이 사지선다형 문제로 나오고 하나만 살짝 바꿨었습니다. 군무원 시험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목표는 사실 군무원이라고 한다면 군무원 시험을 풀기 위해서 군무원 기출 문제 단 200 나온 것만 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각종 시험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 중에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도 보고 난이도가 쉬운 것들도 봐야 된다. 물론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무원 시험도 과목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경영학에 쏟아붓는 어떤 시간은 3분의 1 수준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본다면 시간을 경영학에만 다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어떤 기출 문제들 중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다. 이런 문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다. 이런 정도는 알고 그 내용에서 아주 지엽적으로까지 들어가서 할 건 없지만 그 지문 하나하나에 있는 내용들이 지문 하나가 군문으로 넘어오면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나 뭐 경영지도사 또 가맹거래사 이런 시험들 같은 경우는 문제 한두 줄, 지문 한두 줄 이렇게 나오는 7급이나 군무원 시험하고 달리 문제가 한 3-4줄, 그 다음에 지문이 각 지문 오지선다의 형태로 한 3-4줄씩 한 10대 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이렇게 군무원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내년이 3회 시험입니다. 3회 시험.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각 그냥 항목별로 외우는 수준의 문제들. 그래서 지문도 단답식의 어떤 그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1회는 그러니까 17년도 문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년 문제를 딱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는 뭐 어쩌다가 한 문제 틀릴 수 있는 문제다. 시험이다. 이렇게 본다면 18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보면 90점이다. 찍은 게 어쩌다 맞으면 한두 문제 틀리겠구나.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8년도 문제를 이렇게 본 사람들이 약간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게 17년도 문제가 너무 평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회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17년도 수준으로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18년도에서 조금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8년도 수준에서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쪽 시험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시험 중에 제일 쉬운 시험이 군무원인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이쪽 수준으로 점차 접근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대비를 할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겠죠.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 시험 문제들을 풀어보고 이쪽 시험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이 시험 문제의 답들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을 정도만 되게 되면 그 다음은 뭐예요? 숙달이죠. 숙달. 아주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총론, 마케팅, 인사조직, 생산, MIS 여기에 또 이제 하나 빠진 파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경영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에는 무역학이라는 독특한 어떤 학문이 있었습니다. 무역. 그래서 무역이 근데 각 대학에서 없어졌어요. 무역학과가.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하고 국제경영 파트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국제경제 파트는
경제학부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국제 경영 쪽은 경영학부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 국제 경영 문제들이 어쩌다가 저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 7급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서 이런 게 한 문제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해외 투자나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라이센싱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 파트도 경영학이다 아니다. 경영학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제 군무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왔었지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시험에 출제 교수가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인사 이런 쪽 문제가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하다가 이제 재무나 회계 쪽 교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시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주 시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빌어야죠. 재무나 회계 쪽 교수가 이런 군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혹시 들어가지 않게끔 빌어야 됩니다. 재무 쪽이 문제로 나오게 되면 어려운데, 우리 다행히 군무원 시험에서는 아주 간단한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뭐 사실 재무라고 얘기하기도 좀 우스운 현가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뭐 현가 계산하는 게 이자율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게 뭐 10%다. 그러면 현재 시점 0시점이 2년도 시점에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으면 2년도 시점에 이 가치가 얼마 되느냐, 뭐 이런 문제예요. 뭐 이런 것들은 5천에다가 그냥 곱하기 1.1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1.21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암산으로 되잖아요. 6,250만 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건 아주 쉬운, 이거는 뭐 사실은 재무를 안 배워도 곧 중고등학교 때 수학만 조금 하게 되면 다 아는 문제거든요. 이런 수준의 문제는 재무라고 하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무에서 방법론 문제들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뭐 형가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NPV법 이 문제가 나온다든가 뭐 아니면은 자본 예산 뭐 같은 게 나온다든가 자본 구조 이론이 나온다든가 배당 정책 문제가 나온다든가 뭐 등등, 뭐 선물 옵션론이 나오면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각 거기에서 그냥 문항을 물어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 그런 것들은 비교적 이제 재무 쪽이 나와버리면 문제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아까 회계도 말씀을 드렸었죠. 간단한 어떤 이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쉽지만 강론 문제에서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라든가 과거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나왔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중에서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등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초기에 비용화를 많이 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게 이제 정률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1, 2, 3, 4번으로 해서 뭐 문제 나온다. 이런 문제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나왔던 문제고, 이쪽에서도 그런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 그럼 뭐 간단한 건. 근데 그 간단한 걸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론에서 좀 세세한 내용들을 조금씩 다뤄줘야죠. 정률법이 뭔지, 정액법이 뭔지, 생산량 비례법이 뭔지, 연수학계법이 뭔지 등등을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외울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외울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조금 더 깊게 해놓고 이런 항목별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시험이라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제 쉬운 거고요. 항목별로 나오지 않고 조금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마케팅 인사 조직 쪽, 그다음에 생산 MIS 경영학 원론 쪽 요런 파트에 좀 특화, 요쪽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해놓으면 80% 수준은 어느 정도 확보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회계에서
얘기들, 재무에서 얘기들을 조금 해놓으면 이 부분이 이제 20%인데 이 수준에서 여기에서 얼마나 좀 깊이 들어가느냐의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건드려야 된다는 거죠. 요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녹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뭐 이런 내용. 또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17조 문제던가요? 척도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척도. 이 척도 문제 같은 경우는 척도는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는 사실 통계학 시간에 배웁니다. 통계학. 그러니까 경영학에서는 통계학 원론을 기초 과목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통계학 원론에서 우리가 이제 뭐 명목, 뭐 비율, 뭐 등간, 뭐 서열 이런 것들 척도가 있습니다. 척도라는 게 뭐냐면 회계를 배울 때 혹은 회계를 배울 때도 대학원 과정에서 맨 먼저 척도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왜? 회계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절대적 0이 있느냐, 상대적 0이 있느냐, 0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통계의 어떤 방법론 중에서도 이제 명목이 가장 간단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서열, 뭐 등간, 비율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절대적 0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과목 이제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러면 회계 쪽에 보통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조사, 마케팅에서도 이제 조사론 쪽 파트가 있습니다. 시장 조사론 쪽 파트. 조사론 쪽에도 척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마케팅 조사론으로 집어넣을 것인지 회계 쪽으로 집어넣을 것인지 그건 이제 구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지만 하여튼 척도는 대학 4학년 동안 척도를 모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 나왔었냐면 예전에 90년대에 회계사 기출문제로 한번 나온 바가 있어요. 그게 공무원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한 경우죠. 이런 문제가. 뭐 우리 다 아는 건데 사실 그냥 뭐 석박사 수준 공부하는 사람들은 척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저도 통계학 강의를 대학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통계학 강의할 때 이런 척도 얘기를 해줘요. 해주는데 이게 경영학 시험에 과연 나와야 되느냐 이런 건 좀 고민이 돼요. 근데 과거에 회계사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게 공무원 시험에 나온다. 이러면 공무원 시험도 쉬운 시험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좀 엉뚱한 문제들이 좀 나오면서 그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이번 18년도 문제던가요? 뭐 이런 문제. 원가가 그러니까 140만 원이면 그다음에 이익률이 30%다. 그러면 이 매출 가격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익률이 30%라는 건 원가율이 70%라는 얘기고 이 140 나누기 그냥 0.7 하면 2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이익률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기준으로 이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매출 기준으로 이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에서 이게 원가 기준 이익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것은 이제 매출 기준 이익률 개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약간 불명확하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여기에 뭐 부가세를 포함해야 되느니 어쩌느니 그런 문제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단서 조항에 세함 가격이다. 세함 가격이라는 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세함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함 가격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단서 조항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단서 조항 없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문제가 아니고 이 표현, 이익률 표현을 원가 기준으로 했느냐, 매출액 기준으로 했느냐, 이 표현이 좀 불명확하게 잘못된 표현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본다 그러면 이런 거를 설사 모르더라도 감으로 이런 거 알면 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쉽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 이런 어떤 회계사, 지도사, 이런 거래사, 노무사, 뭐 7급, 군무원 시험들 이런 기출 문제들만 쫙 풀어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문제도 1000문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스킵할 문제들은 스킵하고 그다음에 내용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하고 그래서 맨 먼저 이론부터 쭉 나갈 겁니다. 이론을 쭉 공부를 좀 하고 경영학도 55년도 고대 경영학과 만들어지면서 뭐 경영학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지만 70몇 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학문 줄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각 파트에서도 마케팅이면 마케팅의 흐름이 있고요. 인사조직의 흐름, 각 흐름별로 주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에 맞는 키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보면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더 풍성하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뭐 100점을 받으라는 시험은 아니죠. 그렇지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00점 가깝게 받아야 되니까 공인회계사 시험도 1분에 한 문제씩 푸는 시험입니다. 40분에 풀어야 됩니다. 근데 지문이 뭐 한 10줄 이상 된다 그랬죠. 1분에 한 문제 못 풉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킵할 건 스킵합니다. 문제가 경영학 시험 어렵게 나오면 목표를 50점으로 잡습니다. 과락만 면하자. 다른데 상법이나 이런 데서 시험 점수를 더 획득하자. 이런 전략으로 보통 많이 갑니다. 경제학이 좀 뭐 더 쉬워진다면 경제학에서 더 획득하자. 경영학이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 이제 재무 문제가 한 15문제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재무 문제 거의 다 계산 문제 많습니다. 계산 문제 있는 거 스킵합니다. 넘어간다는 거죠. 먼저 넘어가고 어떨 때 풀어요? 시간이 남을 때. 시간 남을 때 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군무원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놓치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정성 들여서 읽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푸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한 문제 푸는데. 그래서 뭐 25문제다 그러면 10분 정도면 그냥 풀립니다. 단 한두 문제 좀 고민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표시해 놓고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풀어야 되겠죠. 지금 시험 푸는 스킬이겠지만 그래서 공인회계사 문제는 6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고 군무원 시험은 9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다. 목표로 하는 시험에 대해서 회계사 문제를 내가 다 풀어야 된다. 이런 건 넌센스고요. 군무원 시험은 그러나 다 풀어야 된다. 7급도 다 풀어야 된다. 왜? 허탈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막 시험 보면. 이거는 1차 시험 커트라인이 뭐 6, 70점이에요. 회계사 시험은. 어떨 때는 50점대도 있어요. 커트라인. 그러니까 커트라인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몇 점을 맞춰야 되는가. 근데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해놔 버리니까 이건 마치 경영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회계사 기출 문제들까지 다 풀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목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나의 시간을 주어져 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을 했을 때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경영학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배정을 하자. 나머지 과목들에도 그런 정도 시간을 배정을 해서 딱 시간 배정을 하고 나서 그 시간 배정에 맞춰서 진도를 맞춰놓고 내가 요걸 몇 회독을 하겠다. 시험을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 시험인데 한 번, 두 번 보고 90점 이상 맞겠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모든 책은 최소 몇 번 이상 완독을 해야 됩니까? 최소 3번 이상 완독을 해야 됩니다. 완독. 시험을 접근한 사람은. 많으면 10번까지도 보통 갑니다. 그렇지만 10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올해 혹시 공부를 했는데 떨어져 가지고 올해 본 것까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많이 보는 사람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에 책을 한 5번까지 완독을 했는데 이 시험에서 90점을 못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그 정도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강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 우리가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 있습니까? 예, 뭐 없으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